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군사 무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어떤 그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유럽권에서, 동유럽권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최근에 T-72 전차, 그리고 BMP-1 장갑차 이런 거 줬는데, 이제는 자주포까지 줬어요. 그게 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줬고, 그게 전장에서 식별되고 있는데, 그 자주포가 아주 성능 좋은, 러시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보다 더 성능 좋은 자주포인데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갔는지 보겠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인접국이죠, 루마니아가 우리도 줄게 이렇게 해서, 그들도 미그 21 아주 서방식으로 개조 개량한 미그 21이 있는데, 이 미그 21 줄게 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T-72 전차와 BMP-1 보병 전투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체코가 자주포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동구권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된 다나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육군에서 식별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체코에서 인수한 다나 차륜형 자주곡사포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물건이라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4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13일 동부전선 모처에서 포격 임무를 수행 중인 다나 자주포가 식별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수의 다나 자주포를 인수해 일선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0년 체코군이 퇴역시킬 예정이었던 다나 자주포 중고 물량을 26문 구매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체코군은 86문 보유분 가운데 48문만 현역에 남겨 운용하고, 내년부터 신형 세자르 자주포 52문이 도입되면 밀어내기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다나 자주포를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나 자주포의 조기 인도를 요청했는데요. 체코는 4,006발의 152mm 포탄과 함께 최소 20문, 최대 46문의 다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비공식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주포는 우크라이나군의 현용 주력 자주포인 2S-19 자주포보다 지속 발사 속도가 우수하고 사거리도 길어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상당한 유용한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코,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를 정말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나 자주포 잘생겼죠? 냉전 시대 때 소련이 2S-3 이걸 개발해서 이 동맹국에게 쫙 뿌리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가 좀 할게요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자주포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자나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사거리가 기본탄 기준으로 20km, 그리고 사거리 연장탄을 장착하면 24km 날아가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성능의 자주포였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분당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4발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K9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2S-19 같은 이런 러시아제 자주포는 분당 1발이에요. 근데 이건 분당 4발을 쏠 수가 있으니까 지속 사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자주포가 1발씩 쏘는데 여기 4발을 때려버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위력이죠. 그러니까 한 개 포대가 러시아 포병부대 한 개 대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포가 바로 이 다나 자주포예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식별되기 시작했다. 근데 체코가 우리 줬어 라고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밀리에 체코가 갖다 줬구나. 그래서 지금 체코가 이 자주포 줬죠. 또 전차, 장갑차 줬죠. 풀세트로 주고, 또 이 우크라이나의 파손된 전차, 장갑차 가지고 오면 수리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아주 강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소총도 주고. 자, 이러다 보니까 나토 내에서 체코에게 좀 보온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서 체코의 발언권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체코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발언권을 한번 높여볼까? 우리의 어떤 비중을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체코
와 과거에는 같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다르지만 슬로바키아도 뭐 전투기도 주겠다 뭐 이런 아주 센 서비스를 지금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인접국으로서 해주고 있죠. 특히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과거 프라하의 봄으로 소련군에게 짓밟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것을 뭐 남일 같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에게 넘어가면 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슬로바키아 또는 그 옆에 있는 체코로서는 그 다음은 우리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더 센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전쟁 전에 이제 이걸 살게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번 기사를 보면 팔았다, 조기 인도했다 이게 아니고 팔았다가 아니고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가 정말 이번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의 기증받은 이 다나 자주포로 돈바스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루마니아가 야 우리도 지금 나토에서 뭔가 좀 몸값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운용하지 않는 그런 전투기를 니들이 이거 좀 가져가라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Buy Me a Jet 캠페인으로 전투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 공군의 미그 21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한 개량을 거쳐 나름대로 쓸만한 전투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공군이 보유 중인 미그 21 전투기 27대 전량의 운용을 중지하고 이 전력을 조기에 대체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협상 중이라고 현지 시각 4월 15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지난 3월 2일 모종의 사고로 추락한 미그 21은 다시는 임무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보유 중인 F-16AM, BM 전투기 17대로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되 노르웨이가 곧 퇴役시킬 예정인 36대의 F-16 전투기를 조기에 인수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공군의 미그 21 전투기는 1990년대 중반 이스라엘과 손잡고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실시한 미그 21의 환골 탈퇴형인데요. 이 전투기는 우리 한국의 FA-50과 같은 ELM-2032 레이더를 탑재해서 이스라엘제 파이슨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까지 장착해 서방제 페브웨이 시리즈 레이저 유도 폭탄과 매버릭 등의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과거 미그 21 전투기를 운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종사를 자국으로 파견해 기종 전환 훈련을 받게 한 뒤 전투기와 스페어 파츠, 무장을 통째로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요. 루마니아는 미그 21 랜서 R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능력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루마니아가 운용을 중단한 노후 기체이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련 붕괴 이후 미그 21을 거의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 기체를 꺼린다는 점인데요. 과연 루마니아의 환골 탈퇴 미그 21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크라우드 펀딩 시작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때 이런 전투기를 우리는 사야 돼요 라고 했던 품목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했던 것은 수호 22, 수호 24, 수호 25 같은 공격기, 그리고 수호 27과 미그 29 같은 전투기, 요 정도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미그 21은 없어요. 근데 루마니아는 이걸 가져가라. 이 전쟁에 뭔가 지금 기여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흑해를 같이 나눠 쓰고 있고 또 인접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미그 21 전투기 이게 일반 미그 21이 아니고 이 서방 스타일로 개량을 한 거라니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손을 닿아서 여기 한국의 FA-50이 쓰는 2032 레이더 그까지 들어가 있고 뭐 정밀 유도 무기도 할 수 있다니까 타겟팅 포드까지 이렇게 장착해서 정밀 유도 무기까지 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아 가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으면 전투기라는 게 가져왔다고 해서 컴퓨터 게임처럼 조금 숙달을 하고 바로 전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종 전환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죠. 미그 29를 몰던 조종사들, 수호이 27을 몰던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가지고 기종 전환 훈련 해야 되죠. 손에 또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 하면은 뭐 이게 뭐 전쟁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 이런 그 아주 오래된 전투기 이거 주고 생색내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는 4개의 나라의 입장이 같이 공유가 돼야 돼요. 일단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걸 주려고 하면은 이걸 밀어내는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르웨이 공군의 퇴역 이 F-16이야. 그런데 노르웨이 공군은 F-16을 퇴역시키려고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계약했는데 그 F-35가 빨리 들어와야 밀어내게 해서 퇴역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노르웨이에게 F-35를 빨리 주면 노르웨이는 F-16이 여유가 생겨서 그걸 또 밀어내고, 그걸 루마니아는 받아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받아서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는 또 미국이 해라 라고 또 해주면 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네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루마니아의 미그 21 기증 제안, 참 이게 과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기라는 게 정말 줬다고 해서 한 뭐 2-3달 연습한다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폴란드라든지 인접해 있는 그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가 미그 29를 빨리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그 21 좀 애매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